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색채 심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약간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개념화 탈피의 유도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화 탈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형태들에 대한 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 고정적인 개념화된 그런 어떠한 형상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하는 그런 방법, 그렇게 유도해 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번 실시간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하면서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원격 녹화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론을 전달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면서 여러분과의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념화 탈피의 유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로 개념화를 탈피시키는 그런 유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재료의 여러 가지의 재료의 기법을 바꾸어주는 그런 방법이 제 첫 번째 방법으로 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발전이나 진도나 진전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재료의 선택, 그 재료를 바꾸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가지고 첫 번째 효과적인 개념화 탈피의 유도 방법은 재료를 바꾸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떠한 매체를 바꾸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크레파스로 우리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꾸준히 크레파스를 자주 사용하게 했다면은 다른 재료나 다른 매체로 바꾸어준다. 어떤 식으로 연필이나 볼펜 그리고 아니면은 사인펜 또는 그림 물감 연필 대신에 붓 연필 대신에 볼펜, 사인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하고 또 아니면 더불어서 손가락으로도 그리게 하고 또 그리는 것뿐만 아니고 기법도 바꿔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기 시간에 우리 기법 연구를 하고 있죠. 불기나 끓기나 떨어뜨리기, 흘리기 이렇게 표현 기법도 바꾸어준다. 그리고 색종이 찢어붙이기, 종이 찢어붙이기, 또 아니면은 무슨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찢기나 물을 뿌려놓고 그 위에 물감을 떠는 번지기,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그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화
탈피의 유도 방법 그 첫 번째 재료나 기법을 표현 기법을 바꾸어 주는 것이 개념화를 탈피시키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붓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둥근붓도 있고 넓적붓도 있고 이것이 전에 말씀드린 백붓이라고 하죠. 백 가운데 평평하게 이렇게 있는 붓들이 백붓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평붓, 넓적붓이라고 넓적하게 생긴 네모된 넓적붓이라고 하고 이것은 둥글게 생겼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둥근 붓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들의 붓들을 왜 붓을 소개를 했느냐 하면은 붓을 사용하게 그림 물감과 붓을 사용하게 한다. 여기에 보면 붓을 사용하게 한다는 여기 있죠. 붓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붓을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붓은 칠하는 거죠. 칠하는 거. 연필은 글 쓰는 거죠. 그리고 연필로 스케치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에 개념화된 그런 방법을 탈피시켜 주는 거예요. 붓은 칠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했지 않습니까? 붓은 뿌리기 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붓이에요. 또 붓은 어떻게 굴리기를 하는 거예요. 굴리기. 붓을 물감을 뭉치가지고 붓을 또르르 이렇게 화지에다가 여러분들 화지에다가 붓을 이렇게 또 생겼죠. 붓이 이렇게 생기죠. 이걸 이제 떼굴떼굴 굴려가면서 붓을 이렇게 굴려가면서도 뭉칠 수 있잖아. 스케치를 하고 잘 안 보이시죠? 이것은 자 이렇게 붓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굴리기도 하고 털털털털 떨어뜨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법을 바꾸어주고 사용하는 방법도 변화를 주게 사용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붓의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붓들을 선생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붓들은 디자인 붓이라고 디자인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붓인데 글자를 POP를 하죠. 글자를 쓴다든지 이럴 때 이런 붓들 대부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거는 붓지갈이에요. 붓을 사용하는데 탁탁 끼우기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고무로 되어 있는데 딱 해갖고 닫아가지고 잡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싹 닫으면은 들기 쉽죠. 들고 다니기 좋은 이런 지갑에다가 여러 가지 붓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료나 기법을 바꿔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개념화 탈피의 유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 붓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붓 터치를 해놨는 게 있네, 그죠? 여러 터치들 여러 가지 다양한 터치들이 있다. 여기 붓에 대해서 물감, 팔레트 뭐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선을 끌이는데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색채를 이용해서 이걸 그런 거예요. 이런 것 왜 사과의 모양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이런 모습들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칠하는 모습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이런 선들이 이런 어떤 무작위한 이런 색깔들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선생님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기법 그리고 개념화된 어떤 재료 여러분들이 붓쓰는 크레파스로 그리는 게 아니고 손으로도 그리는 핑거 페인팅이에요. 핑거 페인팅.
여러 가지 손으로 막 이렇게 낙술하게 되고 사고를 확산시키게 되게 되죠. 자유로워지죠. 생각의 신체와 생각은 연관되는 거예요. 나의 신체가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을 한다면 생각도 신체에 따라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생각이 자유로우면 신체도 자유롭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 신체와 생각은 생각과 신체는 상호 교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운 손에 핑크 페인팅 손으로 그리기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고 자체도 자유로움으로 확산이 된다. 그래서 개념화되고 관념화된 그런 어떤 표현에서 탈피를 할 수 있다. 그것들은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우리 손가락 하는 게 있죠. 이걸 선생님이 왜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요 있고 요 손가락을 그리는 거예요. 이 손가락 그리는 거예요. 이 아동이 손가락을 그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보이죠? 굉장히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사고는 그래요. 몸은 크고 이렇지만은 어떤 지적에 대한 발달이 조금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몸은 크더라도 이런 사고로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심성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이런 그림 왜 보여줄 거예요? 그냥 손가락 그림, 핑크 페인팅도 개념화 탈피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 아이의 손가락을 흉내를 내고 이렇게 흉내를 내느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각인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의 기법에 대한 변화, 개념화된 것들에 대한 탈피 이런 것들을 선생님,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인식시키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루해하고 학생들이 그림이 늘지를 안 하고 또 다른 변화를 못 보일 때 고착된 그림만 계속 그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만 그리가 되면 사고가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으로도 그리게 하고 기법도 바꿔주고 재료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런 거 한 번 더 재료나 기법을 바꿔줍니다. 재료나 어떤 기법, 기법을 바꿔줍니다. 기법 중에는 어떤 거? 부스의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바꿔줘야 되죠. 재료도 여러 가지 바꿔줘야 돼요. 색종이 찢어붙이고 재료도 다른 걸 주는 크레파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딴 매체와 다른 재료를 주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주고 그것에 가면서 그걸 뭘 해줘야 되는 격려와 칭찬해줍니다. 자, 그리고 개념화 탈피의 유도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색채를 제한하여 표현하지 않게 한다. 자, 여러분들 색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색채를 보여주죠. 선생님이 이런 색채를 왜 보여주는 거예요? 색채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색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색깔이 나오면은 더 여러분들이 더 흥미로워하고 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각인이 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우리가 관념이라고 하는 개념을 탈피하는 거예요. 관념은 색채 두 번째, 색채를 제한하여 표현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개념화 탈피의 유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피부색, 사람은 살색으로 칠했죠. 예전에는, 요즘은 조금만 확산이 됩니다. 사고들이. 그리고 머리는 검은색으로만 칠했어요. 왜? 우리 모습들이 검은색이니까. 검은 머리. 그리고 나무는 항상 고등색의 줄기를 그리고 잎은 녹색이고
유리창은 파란색으로 하늘 비치는 파란색으로 그리지 그죠? 땅은 뭐 황토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관념화된 고유한 고유색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잘 그렸네. 야 어떻게 나무가 빨간색이 나무가 어디 있노?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런 이런 고유색에서 탈피를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해주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뭐 여기는 보니까 운동장에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을 그릴 때 살색 대신에 다른 색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사람을 그리게 한다. 뭐 빨간 그림을 빨간색에 얼굴에 빨간색을 그려가지고 그때의 느낌을 보고 또 뭐 검은색에 칠해서 그때의 그 사람들의 느낌과 보라색의 느낌 이렇게 색깔을 변화시키고 다른 색깔을 칠하게 함으로써 새롭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사물이라면 그 사물을 또 다른 모습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개성 있는 아주 새롭고 신선하고 싱싱한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색채를 제한하죠. 관념화시켜서 고유색으로 표현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개념화 탈피의 유도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색채를 제한하여 표현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개념화 탈피의 두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선생님이 이 눈 사진을 선생님이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보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맞죠? 보는 여러분들 색채는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보게 되죠. 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눈을 좀 중요하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색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아니면 신체의 눈으로 어떻든 간에 그 눈을 통해서 우리는 색채를 관찰하고 색채를 느끼게 되고 색채를 만들어낼 것이에요. 자, 여기에 여러 모습들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생들을 전부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언어의 전달도 약간의 조심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이 눈이라는 것을 굉장히 색채에 있어서는 떠나지 않는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눈에 대한 이 녹색 아주 신선하죠. 미술은 색채의 어떤 예술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언이 아니라는 말. 자, 이 눈이 또 보이죠. 자, 이 눈도 보였고 녹색의 눈을 봤습니다. 자, 이 녹색의 눈은 나의 마음의 눈으로 생각을 하고, 자, 이것은 노란색의 눈은 신체의 눈. 이렇게 뭔가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색채를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주 다양한 색채로 조금 전에 사람의 모습을 검은색, 살색, 뭐 빨간색, 분홍색, 뭐 이상한 색들을 많이 사용해서 코가 있고 눈이 있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색을 동원해서 색을 칠했어요. 많은 색이 들어가 있죠. 이 한 사람의 얼굴에 많은 색을 칠했습니다. 다양한 색을 가지고 혼합된 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작품이에요. 눈이 지그시
눈이 이렇게 있네. 눈동자도 보이고. 제한되지 않는 색채. 자, 여러분들 이 나무가 또 선생님이 보다가 보니까 나무가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나무를 만들었어요. 또 다른 모습의 나무죠. 여러분들이 색채를 고정관념 속에 개념 속에서의 색채는 고동색이에요. 나무는. 그런데 파란색, 빨간색, 뭐 분홍색 이런 색으로 색채를 나무를 표현하니까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개성 있는 싱싱한 그림을 우리는 그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의 변화된 그런 그림들을 사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나무를 칠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 이것들이 전부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특히 개념화를 탈피시키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단어, 어떠한 생각에 대한 전이, 융통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모습을 우리 학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혹은 대체적으로는 학생들의 모습들인데 이렇게 개념화를 탈피시키면 그것이 완화될 수가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관념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전이가 되고 생각의 전이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가 현장에 일선에 나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개념화된 것을 탈피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로 관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관찰하게 하면은 생각이 확산되고 사고가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전이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착된 생각이 아니고 관념된 생각이 아니고. 자, 선생님, 어떠한 물체가 보면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상자다. 상자 안에 이런 것, 이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이잖아. 이런 건전지가 이것을 움직인다 하는 것에 연관을 못 시키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런데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같은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법으로 관찰하게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이 생기고 사고력이 향상된다. 협동력이 향상된다. 융합된 사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어떤 고집들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는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물들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마음으로 사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선생님 맨날 첫날 만날 예를 드는 게 사과를 자꾸 예를 들어요. 사과가 굉장히 쉽잖아. 그 이상하게 선생님은 뭐 예를 들게 되면 사과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 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딴 이야기는 별로 생각도 안 나고 사과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사과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사과를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과를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또 위에서 내려보고 밑에서 올려보고 잘라보고 선생님 전에 사과를 잘라가 이야기했죠. 사과를 절단하고 사과를 분해하고 딱 나누고 축소시키고 또 여러 가지 몇 개의 사과를 같이 보게 하고 사과 속을 투시하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와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하게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새롭게
새로 또 다른 모습의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사과고 저것도 사과고 잘라놓는 것도 반쪽된 사과도 사과고 온쪽된 사과도 사과고 그렇게 느낄 때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과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현장에 가면 우리 학생들은 사과가 어떻게 하면 항상 동그랗게 있는 사과예요. 근데 반쪽을 그리고 이것도 사과고 저것도 사과고 이러면은 다양하게 생각한다. 융통성있게 생각한다.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도로 이 사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각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이것이 나무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사진을 지금 많이 찍잖아.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하나 선정을 했는 거예요. 위에서 쳐다보면서 찍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은 숲 속에서 이게 하늘이 시각이 밑에서 이게 땅이죠. 땅에서 위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찍는 사진이다. 그래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었다. 자, 위에서 절단하면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 발견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위에서 밑에서 여기 위에서 밑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의 변화. 이게 이것도 이제 나무고 저렇게 쳐다보는 나무의 형태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진이냐? 사진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사진을 보고. 이런 모습은 이것이 바로 부분이다. 부분은 여기 있잖아. 그죠? 축소, 확대 쪽이고. 이게 확대된 거예요. 확대된 모습. 이게 무슨 나무 꽃바구니에 된 부분을 확대시키는 모서리 부분입니다. 요게 모서리 부분이에요. 요게 모서리 부분이고 요게 돌아가는 기억자. 그 부분을 확대시켜서 찍은. 이것도 꽃바구니예요. 전체 꽃바구니도 꽃바구니잖아. 부분으로 보게 하고 이 부분을 그리게 하고 이 그리면서 어떤 여러 각도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확산되고 서로 교류가 되고 전이가 되고 사고의 확산이 되고 같은 그림도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확대된 부분 그림, 부분의 확대된 그림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화 탈피의 유도 방법이다. 여러 각도로 관찰한다. 라는 말씀. 세 번째가 여러 각도로 관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볼록 렌즈에 의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둥글게 땅이 원래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떠한 기구의 도구에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이게 직진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 평면이에요. 렌즈에 의한 다른 시각으로 받는 그림이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각도의 그림들, 여러 가지 시각의 이동, 시점의 변화,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물의 여러 각도로 관찰하게 하는 것도 개념화 탈피 유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좀 전에 보는 이야기 착시에 가까운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이런 것들도 약간 율동같이 분위기 느끼시죠? 이렇게 우리는 현상적으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변화와 축소, 확대, 각도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개념화를 탈피시키는데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다. 자, 네 번째는 표현 방식을 바꾼다. 표현 방식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 순서를 바꾸거나 이게 이제 개념화가 된 학생들이라는 것은 그림을 보고 어떻게 알고 분석을 하고 진단하냐면은 똑같은 그림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정을 내고 이럴 때 이렇게 거기에서 탈피를 시키기 위해서 또 고정적인 관념적인 생각에서 탈피시키기 위해서 이 학생이 개념화된 그런 그림에서의 그런 그림에서의 표현을 탈피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표현 방식을 바꾼다. 표현 방식, 표현 방법 이건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그리는 순서 자체를 이제 무작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그리는 학생이 있으면 자 왼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물에 대한 거울을 통해서 거울을 보고 그리게 해보는 거예요. 더 2배의 거리감을 두고 있겠죠.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고 화면을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허공에다 막 그리다가 막 눈 감고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표현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어떤 사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뭐예요? 이 뭐 항아리 같은 건데 항아리 같은 모습 잘 안 보이시죠? 응? 자, 이렇게 요 항아리 같은 이런 건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항아리를 이걸 이제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뭐 그림을 또 그릴 필요는 없겠죠.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누워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서 보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보는 시각의 변화도 있고 또 다른 이제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통해 이런 거울이 있다. 거울이 이래 있으면 거울에 비치는 뭐 이런 이제 그림을 거울을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게 해가지고 그림 그리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다 그리다가 지우는 이유가 이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가만있어 뭐가 있지 되는 거야. 이 그림을 선생님이 혹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수기가 그리게 되면은 뒷모습 보면은 조금 보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림들은 저는 이렇게 그리고 자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보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한 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창의적인 작품을 감상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떠한 그림들을 감상하게 만드는 것. 왜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들, 세계적인 작가들의 그림들, 그런 사람들의 뭐 예를 들어 피카소의 그림들, 그런 작품들 창의잖아요. 이제 입체파를 창시했는 어떤 미술 운동 사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전부 문화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많이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에서 탈피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작품 이런 것들 대하면서 야, 저렇게 이상한 저런 것들이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구나. 아, 저렇게 보는 시각이 있구나. 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비디오 아트 백남준 씨 같은 경우는 그 비디오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화면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지금의 사회잖아. 그것을 벌써 이 백남준은 수십 년 전부터 그것을 그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 여러분들은 동영 영상 시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소리예요. 아날로그 시대고 디지털 시대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시대가 좀 다르니까 세대차도 느끼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말이 헛나갔지만은 그 백남준이라는 그 작가는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전 세계적인 작가가 됐습니다. 그 왜? 사고를 확산시키고 관념적인 생각에서 탈피를 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 작품들, 우리가 좀 보기 힘든 작품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학생들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새로운 우리의 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이 형언할 수 없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는 그냥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작용이 스스로 작용이에요. 오토매틱이 자동이 심상 저 밑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눈으로 들어가 버는 거예요. 머리로 해갖고 내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도 모르고 우리 학생들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것이 쌓이면은 어떠한 관념에서 개념화해서 탈피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생이 될 수 있다. 전이를 시킬 수 있다. 사고의 전이, 생각의 전이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융통성을 가질 수가 있다. 자, 창의적인 감상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많이 감상하게 하여서 사물의 표현 방법이나 사물의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이나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이나 색채의 사용, 자 이런 사용 등을 자기 그림과의 차이점을 또 이 학생들이 발견하게 하는 게 내 그림하고 뭐가 다른가 비교할 정도라 비교도 해보는 거예요. 발표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방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방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반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 혹은 작가들은 어떤 남의 그림을 모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모방을 하면서 변화를 주고 그것이 창작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가지의 개념화 탈피 유도 방법을 슬쩍 알아보셨죠? 자, 여러가지 작품 감상 뭐 이런 게 여기에서는 여러가지 표현 방법이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오리는 거예요. 오려가지고 뜯어 이제 붙인 나무에다가 이것도 전부 그림 그리고 오리 붙이고 구성을 하고 색채를 색깔을 이렇게 해주고 선생님이 색채 자체가 무장에 막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연상을 해가지고 색채를 붙이고 무엇을 나무 줄기가 연상이 되면 이렇게 붙여갖고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쁘죠? 여러분들이 이쁨을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움은 나중에 말씀드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경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냥
그 풍경들을 그 사물을 통해서 아름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끄집어내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떠한 아름다움을 보더라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창작품의 감상 시간에